경기도 2차 임고특강 서준혁 밀서, 이번 시간은 제3장 집단 토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66쪽입니다. 먼저 이 장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심층적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집단 토의가 도입된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면접과 같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토의의 형식으로 탐구합니다. 그리고 피험자가 고려해야 할 말하기는 토의에서의 말하기 절차를 따라야 되고, 토의 그룹에서 자신만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말하기를 해야 되고, 말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 예를 들어서 사형제 폐지라던가 원자력 발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론이 아니고 집단 토의입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꿀팁 보시면 집단 토의를 동학년 협의회처럼 하라는 기출이 생각나네요. 학교 현장에 와보니 동학년 협의회는 말 그대로 학년에서 함께 의견을 수렴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동학년 협의회를 자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동학년 협의를 하는데, 사소하게 학년에서 어떤 행사를 할지, 어느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실험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도 다 협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토의지요. 토의.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합격생 꿀팁 보시면 집단 토의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배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대방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여야 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도 상대를 고려하는 말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도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대비를 사실은 스터디 없이 혼자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 자체는 원맨쇼예요, 원맨쇼. 그래서 수업 실현, 면접, 영어 전부 원맨쇼입니다. 그냥 평가관이 있고 그 앞에서 혼자 원맨쇼를 하면 되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집단 토의는 원맨쇼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같은 모둠, 같은 조에 포함되는 데 따라서 그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2차 대비해서 스터디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집단 토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이라면 스터디를 안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혼자서 원맨쇼니까 혼자서 묻고 답하고 혼자서 수업 실현하고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경기도 집단 토의는 혼자서 6명의 몫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수험생들은 가능하면 스터디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스터디를 하고 나서 가끔 가다가 스터디끼리 또 이렇게 콜라보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집단 토의는 어느 사람과 만날지 모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집단 토의를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도는 스터디를 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사정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냥 본인이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대신 집단 토의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2017년 합격생의 어드바이스가 되겠습니다. A 선생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단 토의에 대한 공고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도 동감하는데, 실제로 제가 2차를 한번 실기를 봐드린 적이 꽤 많았었는데, 2차 실기를 봐드리면 여러분들이 집단 토의 절차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심층 면접이나 수업 실험, 나눔 그런 것들의 절차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집단 토의는요 딱 정해진 그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기조 발언, 정리 발언, 그 다음에 중간에 발언도 그렇고 내가 2분 동안 발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단 토의 준비하다 보면 논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 기조 발언은 서론, 자율 토의는 본론. 그쵸? 그래서 본론에서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해야 되고, 정리 발언은 자율 토의에 대한 요약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서론, 본론, 결론 작성이 되면 좋고, 기조 발언에서는 격언을 사용하는 사람, 문제 내용을 간추려서 말하는 사람, 다양해요. 사회적 이슈와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이 있겠고, 기조 발언, 그리고 다른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토의 때문에 가능하면 좀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기조 발언, 실제 합격생의 어떤 만능 답변 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지금 봐봐요. 만능 답변인데 교사 차원, 동학년 모임, 연구회 활동,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것이고, 소통 방법, 다양한 채널, SNS 활용한다. 선배교사, 수석교사 조언, 동료 장학, 자기 장학, 수업 나눔과 연결시키고. 좋죠. 컨설팅 장학, 교사 멘토링 제도, 반성적 저널. 포트폴리오 학습일지, 생활일지 작성한다. 기록의 중요성, 환경 조성, 각자 강점 맞는 역할 부여하고 1인 1 역할. 1인 1 역할은 학교에서 다 하고 있죠. 교사, 자신의 성찰, 자기 연수, 자기 개발, 대학원 진학하고, 모범 보이기, 공개적인 팀 티칭, 행동 지원 프로그램 등등등등. 꿈기 발표회 저희 학교도 합니다. 그리고 사제 동행, 정의적 교육 강조하고,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은 합격한 선생님인데 엄청나게 잘 자세하게 교사 차원, 학부모 차원, 학생 차원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했죠. 생각이 안 날 시 화제 전환, 원인에 대한 내용, 다른 차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본다거나, 정리 발언에서 어떤 말들 할 수 있는지.
문제 행동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선생님들과 나눠볼 수 있어서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선생님이 한 발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발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집단 토익 제가 또 실기를 해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뭘 그렇게 받아 적는지. 다른 사람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정의적 영역.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리액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대신 너무 많이 그냥 막 고개를 숙이고 다 받아 적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들어줘야 되죠. 눈 맞춤을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그쵸? 그런 리액션, 정의적 영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결 부사. 주의사항, 약간의 쉼이 필요하다. 말은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반드시 웃을 것. 웃으면서, 이건 토론, 논쟁하는 게 아니니까 토의, 합리적인 어떤 의견을 모으는 거니까 웃으면서 말하는 이를 쳐다볼 것. 맞습니다. 말끝 흐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단 토의는요, 다른 사람과 금방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가 요소들은 한 사람 끝나면 관리번호 1번 끝나면 관리번호 2번, 3번, 4번 물론 비교가 되긴 되지만 집단 토의는 그 자리에서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단 토의 딱 들어가 보시면 저 사람은 진짜 잘한다. 말을 어쩜 저렇게 잘하지? 아나운서 같아. 근데 또 저 사람은 너무 못해. 왜 이렇게 버벅대지? 내가 저 사람보다 성적이 높겠구나. 그게 금방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끝을 흐리지 말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바르게 천천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합격생 어드바이스 B 선생님, 토의의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조 발언할 때 눈에 띄는 것. 토의 상황에서 협조적인 태도. 정리 발언은 뜬금없는 말 안 하기. 정리 발언에서 갑자기 막 엉뚱한 얘기하거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 상황이 협동이 필요한 경우, 학교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협력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마을 교육 공동체 활용하기 하면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제가 생각한 방안 외에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조 발언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기조 발언 1분 동안 큰 인상을 좌우한다. 맞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적의 집단 토의 성적의 포인트는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입니다.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 왜냐하면 채점관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제 토의 상황, 토의 본 내용, 토의의 그 내용들을 저 사람이 관리번호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으면 이 사람이 몇 번 발언하고 어떤 발언을 그걸 다 세세하게 적으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쭉 듣는 거예요. 그 토의 내용들은. 대신 토의 내용에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말을 아예 안 하거나 그럼 이제 거기서 감점을 되겠죠. 근데 기조 발언, 정리 발언은요. 관리번호 1번 기조 발언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 그건 그 1분은 그 사람만의, 온전히 그 사람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점관 입장에서는 잘 들리죠, 그게. 그러니까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기조 발언보다는 정리 발언이 더 중요합니다. 왜? 기조 발언은 좀 준비된 인상이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것들을 기조 발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점에서 얘기 나누고 싶고 이런 기대가 된다. 근데 정리 발언은 이미 집단 토의를 다 했어. 그래서 앞사람의 이런 내용은 좋았고 이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나는 이런 점 배우게 됐고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 발언은 오늘 내가 이 집단 토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정리 발언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봐봐요. 지금 이건 이제 이 선생님 생각입니다. 기조 발언 1분 동안 큰 인상을 좌우하고 만약 앞사람이 내가 생각한 기조 발언을 먼저 말한다면 그쵸? 먼저 말했어. 그럼 겹치는 항목은 조금 빼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죠. 똑같이 그냥 얘기하면은 당연히 뒤에 말한 사람은 점수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토의 상황에서는 고개 끄덕임, 눈 맞춤, 중간중간 필기, 중간중간 필기입니다. 계속 필기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고개 끄덕여주고 눈 맞춰주고 웃어주고 2016학년도 합격생 어드바이스 C 선생님 준비과정 주제 선정 및 문자 만들기 여러분들 스터디 안에서 또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책이나 이 자료나 또는 최신 어떤 교육 이슈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만드셔야 되겠고 연습하고 봐봐요. 4명이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책을 준비했고 실제적인 예시, 사례 활용 등 다양한 근거에 따라 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집단 토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범하는 우려가요. 너무 큰 거시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면접 대비하면서 본인이 들은 게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용하고 회복적 생활을 할 것이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방안을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 처리, 미소 짓기, 수긍하는 자세 등을 습관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요. 지금 합격한 선생님들의 그런 반응은요. 피드백 그리고 시험 후의 소감, 구상 40분 중 35분 정도 구상했고 나머지는 암기 및 정리했고 본인이 여러분들 기조 발언, 정리 발언 좀 준비된 발언이기 때문에요. 그걸 좀 쓴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외우셔야 돼. 내가 말할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내가 특히 기조 발언은 내가 한 기조 발언을 보면서 1분 동안 보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색깔펜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죠. 중요한 키워드들은요. 합격한 선생님인데 만약에 한 번 더 준비한다면 비포 세이지 반쪽에 구상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이고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는 답변을 적도록 할 것이다. 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막 급박한 순간이니까 다른 선생님들 말하는 걸 이렇게 막 적을 때 본인도 못 알아보는 거. 너무 막 글씨를 흘려 쓰고 막 대충 써가지고. 그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조금 글씨를 크게 쓸 것이고. 집단 토의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고. 그쵸? 그 집단 토의에서는요. 세 번째 줄,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팀원들 중 시간 안배에 실패해서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 시간 내에 하지 못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은 감점입니다. 감점. 주제에 대한 대답을 너무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시던 분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서로 협의가 아닌 각자의 지식 배틀이 이루어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실제 많아요. 이런 경우가요. 좌석 배치는 타원형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좌석 배치는요. 그렇죠. 좌석 배치는 이런 식으로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나중에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노량진에 있을 때 강사 생활할 때 집단 토의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시간 안배를 실패한 분들, 기조 발언, 정리 발언은 1분이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55초에서 1분 사이에 발언을 딱 끝내시는 거고, 그러니까 55초 정도.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1분에 대한 어떤 시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 배틀. 너무 뜬구름 잡는 거시적인 얘기만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저는 관리번호 3번 선생님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덧붙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런 걸 얘기해주면은 당연히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합격한 D 선생님의 어드바이스입니다. 준비 과정. 집단 토의는 구상 시간에는 꼭 발언해야 하는 것들을 짧게 준비하고 최대한 토의 중간에 순발력을 활용해서 토의 중간에 나타난 여러 상황에 다양한 아이디어 내는 것을 연습했고 시험 후의 소감. 토의하는 동안 저는 다른 수험생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예시를 보충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합격한다고요. 이러니까. 다시 한번. 토의 절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명심해 주셔야 되는 건 집단 토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뜬구름 잡는 거시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처럼 중간 점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례 예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준비한다면 1번 토의가 가능한 예시로 토의해보기. 2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사용하기. 그게 뭔데요? 적당한 고개 끄덕임, 미소, 눈 맞춤. 3번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예시를 생각해보고. 네 번째 자유 토의 시간에 순발력을 발휘해서 발언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2차 시험 개요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그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나고 2차 시험에 대한 세부 요강이 발표되면은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이것도요. 273쪽 보시면 대기실이 있고 구상실 최대 6명이죠. 평가 순서는 기조발언, 자율토의, 정리발언. 기조발언 1분. 세련되게 좀 기조발언. 관리번호 1번부터 순서대로 자율토의. 1회 발언 시 2분 이내 연속 발언 금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3년 정도 노량진에서 그 집단 토의를 쭉 실기를 받으렸는데 1회 발언에서, 그러니까 자율토의에서 1회 발언에서 2분 넘게 발언한 선생님들은 손꼽을 정도에 한 5명이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한번 그 스탑워치 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한 번 발언을 하는데 쉬지 않고 2분 동안 쭉 발언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율토의에서 1회 발언할 때 여러분들이 2분 넘으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천천히 얘기해도 보통 1분 정도면 됩니다. 1분 정도요. 그리고 당연히 연속 발언은 금지죠. 그리고 내가 1분 발언했어. 1회 발언. 그럼 이제 다른 사람 또 얘기하는 거 듣고 고개 끄덕이고 눈 마주쳐주고 미소 짓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은 필기하고 키워드만 대신 키워드 하고. 정리 발언은요, 기조 발언 플러스 보충 보완입니다. 그래서 기조 발언 역순으로 발언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리 발언에서 아마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에서 강한 인상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봐봐요. 이건 제가 강의 중에 쓴 그 노트인데, 채점자가 봤을 때 준비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고 제가 강의하는 이유도 저 물론 노량진을 떠났지만 현장의 용어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평소 이 교재에 있는 핵심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숙달시켜서 교육학적 용어가 아닌 현장의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실제 현장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말하기이다.
그래서 평소 스터디에서 계속 여러분들 또는 혼자서 이 교재를 보면서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합격생의 꿀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집단 토의는 동학년 협의회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선생님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수렴해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그게 집단 토의. 저는 5색 형광펜을 활용했습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구상할 때 내가 꼭 해야 하는 키워드는 형광펜으로 위에 칠하거나 빨간색 동그라미 쳤고, 펜의 색깔은 상관없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양한 색깔 펜 사용해서 내가 물어볼 사항, 내가 꼭 말해야 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 색깔로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봐봐요. 필기를 할 때 집단 토의 중요도 필기됩니다. 필기를 할 때 주저리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핵심 주장, 키워드를 적거나 나와 중복되는 아이디어를 없앨 때, 저 사람이 저거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지워야 되죠. 이때 주의할 점은,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파란색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뭐다? 너무 받아 적느라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본인 생각만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또 반복됐죠.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고개 끄덕여주고 미소 짓고 눈 맞춰주고. 기조 발언은 교직 뉴스 쓸 때 서론 쓰듯이 했습니다. 3-4줄 정도 준비하면 1분 이내 발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1분에 대한 시간 감각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습 때 다양한 번호 자리에 앉아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스터디나 연습할 때 관리번호 1번 자리도 앉아보고 3번 자리도 앉아보고 6번 자리도 앉아보고. 왜? 그게 기조 발언이나 정리 발언 순서가 달라지니까. 275쪽. 자율토의 시에서는 눈맞춤, 미소짓기, 경청하게, 바른 자세로 필기하게, 상대방 의견에 동조하게, 의견 제시하게 등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합격했죠. 최대한 구체적인 용어와 방법을 제시했고 근거를 들어가며 대화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의견에 공격하기보다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상생하는 자세가 팀원들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요, 저도 그 실기를 볼 때 간혹입니다. 간혹. 어떤 선생님들이 좀 공격적인 선생님들이 있어요. 일부 남자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간혹입니다. 간혹. 그러면은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랬네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집단 토의는 어떤 상대방을 만날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운이 나쁘게도 우리 모두면 좀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 얘기하면 막 받아치고 막 그거는 틀린 생각 같습니다. 막 그렇게 공격적. 그럼 여러분들은 같이 흥분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면서 온화하게, 선생님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장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흥분하고 대응을 하면 안 되니까 서로 상생하는 자세, 또는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만 흥분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관리번호 4번 선생님의 의견도 충분히,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면서 본인 의견을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하면서 녹음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터디에서 할 거고요. 시간은 손목시계를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요, 손목시계 보면서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이 넘어가면, 시간이 다 되면은 타종하는데 그때 끊는 게 좋다. 그쵸? 타종 시간 울렸는데 계속 하면은 그거는 감점을 받겠다는 그 의도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봐봐요. 경기도 교육정책에서도 많이 활용했고 현장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알아보시고 정리해두고 활용하는 게 좋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2019년, 202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민주주의, 교육과정 재구성, 마을교육 공동체, 꿈의 대학, 꿈의 학교, 이런 것들을 실제 경기도 교육청 현장에서는,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고 찾아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필기를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자연스럽게 이걸 물어보면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걸 내면화 시켜야 됩니다. 내면화요. 276쪽 보시면 이제 토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커션과 디베이트 차이점 나와 있고요. 집단 토의에서의 평가 관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과 토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겠다.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 보시면 집단 토의에서의 평가 관점표, 그래서 태도 평가할 것이고 내용도 당연히 평가겠죠. 그리고 사고력 평가,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지적 영역 평가도 아마 병행을 할 것입니다. 근데 평가 관점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